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남자 아미랑의 김삼만입니다. 365일 온열 치료 42대죠. 지난주에 안 했다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담담 케이스 했습니다. 오늘은 작은 경부암 케이스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시작돼 사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는 병기 사기가 아니라 환자의 사기, 우리가 전투할 때 사기, 운동할 때 사기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환자들한테 사기를 좀 심어주려고 노력했는데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암에 있어서 절망은 없다. 항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항암도 할 필요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데 어려운 건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길을 거쳐서 충분히 많은 경우에 이제 올 수 있고 그래서 더 가능성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치료 과정 중에 힘든 것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는 남은 가족이 일상을 회복하는 것도 더 중요한 또 가치 중에 하나인가 가치 중요한 가치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다녔던 말기암 환자였고요. 여러 가지 치료 정말 안 해보신 게 없습니다. 정말 그분은 다 해보셨는데 결과적으로 뇌전이가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가 마지막엔 좋지 않았습니다. 부인이셨고 남편분인데 너무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서 제가 막 진짜 감동할 정도셨습니다. 전화하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웃으면서 잘 계시죠? 네네. 아유 그러면서 산소 치료를 좀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암이 아니시겠지만 좋죠 뭐.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산소 치료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받더라도 좀 제대로 된 기계로 제대로 된 상태로 제대로 된 기관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식마다 다르니까. 근데 저희 병원은 이제 고압선소가 들어왔다는 것을 유튜브를 보고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4대 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 날 오셔서 같이 식사 한번 하기로 하면서 점심 때 뵙자고 수원 오실 일이 있대요. 사업을 하시는데 되게 긍정적이시고 되게 활동적이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건 잘 못 참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아예 모르면 몰랐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나눴던 분인데 하여튼 너무 그냥 슬픈 감정이 진짜 1도 없었어요. 전화 받는데 너무 잘 계셨죠 뭐 하면서 하는데 그 느낌이 최선을 다했던 분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말투예요. 만약에 치료 과정 중에 너무 내가 그 환자한테 도움을 못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겠죠. 뭐 경제적이든 또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건 했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저랑 같이 공부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환자한테 맞춤형으로 막 하고 이것저것 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치료도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도 이제 하도 원하시니까 그럼 해볼 수 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그 다음에 환자 가족이 환자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그 아미랑의 그런 치료 원칙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같이 한다. 의사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권할 수는 있죠. 코치가 선수한테 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수가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선수가 따를 수 있게 사기를 올려주면서 올바른 선택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찾아보고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랑자가 그런 거에도 있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뜻이에요. 제가 뭐 모든 암에 대해서 또는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70년대 초에 닉슨 대통령이 암 5년 내에 끝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미국이 20세기 말에 암은 정복 불가능하다라고 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계속 더 바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3년에 그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끝났다. 모든 건 정복했다. 천만의 말씀. 유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지도를 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후속 유전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것이 또 어떤 변수들 다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관한한 완전히 자신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지난번 질문하신 거, 요거 질문이셨죠? 요거 하고 요거는 작은 경부암 케이스 제가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 파일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말로만 하려니까 좀 힘든데 PPT 파일이 있으니까.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원장님. 암이랑 비타민이 요게 좀 애매해요. 비타민 저희가 암이랑 C라는 비타민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암이랑 치료인지 일단 암이랑 치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암이랑의 비타민 C 치료가 효과가 좋다고 들었고 또 비타민 C 수용체 검사를 미리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요? 근데 요 비타민 C 수용체 검사가 아마도 요 SVCT, 그러니까 나트륨 이게 염분이거든요. 소듐이라는데 나트륨 의존성. 나트륨이 있어야지 비타민 C가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있어요.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물론 농도가 높으면 당이 들어가는 통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치료에서 비타민 C 고용량을 주는 이유가 농도를 높여서 당이 들어가는 통로를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라. 이게 비타민 C 치료의 중요한 이제 그런 기전인데,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농도가 낮을 때는 글로 못 들어가고 여기로만 거의 들어갑니다. 여기로만. 그래서 비타민 C는 대부분의 세포에서 요 수용체를 통해 흡수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포 있죠. 백혈구 등에서 주역에 발현돼요. 이게 발현되면 비타민 C를 많이 빨아들이는 거죠. 비타민 C 그 백혈구가 되게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지 이제 백혈구들이 일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C도 그런 면에서도 되게 도움이 되는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비타민 C 통로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비타민 C 우리가 비타민 C 고용량 치료할 때는 당 통로로 들어가요. 주로 더 많이 들어가요. 물론. 그래서 농도가 중요하다. 수용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 수용체가 정상세포 수용체잖아요. 암 수용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전성 다양성이나 염증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있어요. 당연히 이 수용체가 계속 바뀌어요. 그때 조금씩. 물론 확은 아니겠지만 중요하게 바뀌고, 그리고 임상적 치료전, 그러니까 비타민 C 치료전에 수용체 발현을 측정해서 용량을 조절하는 근거는 없다. 이것이 이제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권고 사항이 있어요. 임팩트 파워가 좋은 에서도 권장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의 임상 연구에서는 비타민 C 농도를 아예 농도가 중요한 거예요. 농도. 그다음에 안전성, 신기능이라든지 G6PD. 여기 결핍된 분이 있어요. 여기 결핍되면 우리 적혈구가 용혈이 돼 버려요. 그 위험해요. 그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의 유전적인데 제가 여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해서 있은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근데 외국에 흑인들 쪽에서 좀 많은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어찌됐거나 요게 항상 검사해야 돼. 요건 검사하고 무조건 저희 암이라서 검사합니다. 신장 기능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신장 기능. 근데 신장 기능 검사 신장 결석이 없다면 신기능이 좀 어느 정도까지 낮은 경우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겁들을 먹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해야죠. 자, 그래서 그런 수용체가 발현이 낮아도 이 주사 시에 중요한 것은 농도예요. 농도가 있기 때문에 농도가 있고 그런 프로엑시던트, 여기서는 프로엑시던트, 그러니까 산화 스트레스를 줘서 항암제 똑같은 효과예요. 예, 그리고 때문에 그 수용체 발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예. 다시 얘기 드리면 백혈구의 비타민 C 수용체 검사는 연구용으로 정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알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통한 그런 불안 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치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는 아니다. 비타민 C 주사의 효과는 혈중 농도 얘기했죠. 농도에 주로 결정되며 저는 측정 가능이 없다. 대신 아까 신장 기능이라든지 G6PD 결핍 여부는 당연히 확인합니다. G6PD 검사는 한 번 하는 거고요. 유전적인 질환을 보는 결핍을 보는 거니까 신장 기능은 뭐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정상 사진이에요. 우리가 뇌나 뭐 편도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당을 써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색깔을 컴퓨터를 바꿔놔서 그런데 까만색도 페트시티고 하얀 것도 페트시티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왼쪽 사진은 이제 까맣게 만들어 놓은 거죠.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그래서 까만색인데 이 까만색이 뇌가 있다. 뇌는 당을 좋아해요. 아까 페트시티의 원리가 당에다가 방사능 물질을 입혔거든요. 입힌 상태에서 주게 되면 당을 좋아하는 데는 다 이렇게 쌓여요. 어디가 작냐면
뇌가 가장 좋아요. 뇌는 혈당이 떨어지면 저혈당이 오면 의식을 잃는다 그러잖아요. 맞아, 그 얘기예요. 당은 항상 머리는 당을 이제 연료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다 뺏어 먹어요, 얘가 거의 다. 다 뺏어 먹으면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배설이 되려면 신장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왼쪽 사진에서 보면 여기 양쪽에 신장에서 배설되니까 거기 고여 있으니까 이렇게 또 색깔이 까맣게 나오고 이렇게 배설이 되고 이 밑에는 방광이 있고 있는 거죠. 자, 왼쪽에 볼게요. 보면은 오른쪽 사진은 이걸 색깔 역전. 이거 암 환자예요. 저희 암 환자였고 저희 환자였어요. 보면은 당연히 뇌는 하얗고 또 이게 하얀 게 까만 건 같은 거예요. 하얗고 당이 많아요. 그다음에 신장, 그다음에 신장에 내려가는 길, 방광은 있는데 자 보면 빨간색 보이죠? 이 빨간색이 지금 간에 암이 확 퍼진 거예요. 예. 거의 뇌만큼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퍼져. 이분은 항암제 쓸 때마다 커져가지고 마지막에 거의 의식이 조금 안 좋은 상태로까지 돼서 오셨어요, 저희 병원에. 예. 근데 다행히 어차피 쓰는 항암제 계속 썼는데 오늘 치료하면서 복수도 다 빠지고 이 암도 거의 다 없어졌었어요. 예. 때문에 빨간색은 간이고 이 파란색은 이건 쇄골에 아까 뭐 많은 경우에 이제 올 수 있는데 쇄골에 있는 임파선이에요. 쇄골에 임파선. 노란색은 이제 복강내 워낙 많이 쪽에 복강내가 쫙 퍼졌다는 거죠. 이분 죄송합니다. 이분 담도암 환자였는데 뭐 거의 대학병원에서 3개월 살기 어렵다고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훨씬 더 오래 사셨고 간도 없어졌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요게 이제 보면은 참 파란색 보면 이게 혈중을 좀 이렇게 쭉 올라서 쭉 떨어져요. 빨리 들어가는데 빨리 떨어져요. 먹는 거는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떨어져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빨간 네모에 보면은 이 치료적 농도라는 게 있어요. 거의 한 300은 넘어야 돼요. 이게 뭐 여기는 200 이제 한계점이 250 안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자 보면은 오른쪽에 양을 많이 늘렸어요. 뭐 200, 1g, 2g, 3g 계속 줬어요. 3g을 6번. 이 네모는 3g을 6번. 일반적인 비타민 C를 준 거예요. 줬을 때 20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높아도. 그러니까 그나마 많이 주고 6시간마다 주니까 계속 고농도가 유지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 정도에 멈추더라. 그러니까 먹어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타민 형태로 먹어서는 이게 치료용량까지 안 올라간다. 농도가 중요해. 안 올라간다. 주사는 주자마자 올라간다. 그 대신에 빨리 떨어진다. 먹는 거는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떨어지는데 일반적인 비타민 형태는 먹어서는 치료 농도까지 도달 못한다. 이게 이 두 표의 결론이고요. 저희 암이랑에서 하는 거는 리포소멀 비타민 C예요. 리포소멀 비타민 30cc 우리가 오늘 치료하면 꼭 드리는데 제가 이제 리포소멀 형태로 국내에서 유일한 특허를 갖고 계신 회사에 얘기해서 이제 만든 건데 주면은 0.28 아까 이전으로 할게요. 250 이거 좀 다른 마이크로 미리몰이죠. 그러니까 200이잖아. 200 여기 200이고 250 안 넘죠. 아무리 많이 줘도.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0.4 300 이 300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200을 0.3면 300이 30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리포저말도 한 번 줘서는 거기까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까지 가고 두 번 주면 얘가 흡수 때 떨어진 그 리포인데 요쯤에 주면 또 올라가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두 번째 섭취를 시간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두 번째 바로 주면 0.42. 0.42는 치료 농도 도달한 거예요. 세 번째 주면 0.5. 그러니까 치료 농도까지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리포저말 형태인 경우에만 그냥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하는 것들이 이렇게 해서 리포저멀 형태로 계속 올리면서요. 빨간색이 연달아서 이렇게 갈 거라고 이제 제가 추정한 거죠.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연구 못했는데 아마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층간에 또 주니까 올라가서 만나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제가 하나씩 다. 그래서 1mm몰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라에서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리포저멀 비타민 C를 먹으면서 해요. 보통 환자가 견디면 공복이에요. 왜냐면 그럼 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세포들이 막 당 먹으려고 극성을 부려요. 그러다가 이제 딱 주면 이게 비타민 C가 당이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 빨아먹고 그 통로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럴 때 이 리포점 형태는 조금씩 먹으면서 계속해서 농도를 올려가고 시간이 좀 길게 가고 주사는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 효과를 보는 거죠. 이때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치료 효과를 계속해서 더 오래가게 하는 방법으로 반복 경구 리포저멀 비타민 C를 주면서 고용량 비타민 C 주사를 한다. 뭐 더 디테일한 것까지는 좀 얘기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요 정도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것이 비타민 C.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냐 얘기하시길래 뭐 주사 치료도 좀 특이하게 하지만 경구용 비타민 C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를 못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그냥 경구용 치료제로 필요한 경우에 이제 비타민 C 주사만큼 했다 그러면 한 통 있는데 거의 뭐 반 통에서 뭐 환자가 열심히 잘 먹으면 한 통까지 다 먹여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먹으라고. 그래서 한 반 통 정도를 하루에 먹어버리면 주사만큼은 효과가 덜하지만 그래도 치료적 농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드려서 경구 리포저널 비타민 C 치료를 하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의원이 곳이 아닌가 클리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되고 딴 데서 할지도 모르니까 요거는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케이스 장경구 요 케이스 너무 이제 드라마틱해서 너무 좋았고 물론 아직까지 갈 길은 멀지만 환자와 같이 열심히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45세 뭐 자궁경부의 여자 환자죠, 당연히. 네, 원 이유는 CIPN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항암제는 결과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독극물입니다. 독극물을 작은 양을 줘서 암세포 빨리 자라는 놈만 죽이면서 가는 거죠. 조금씩 간헐적으로.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몸의 정상 세포도 빨리 자라는 데가 같이 다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 신경을 손상받게 되면 그중에 대표적인 이유죠. 말초신경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감각신경이 되면 저리거나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요. 운동신경이 건드려지면 이게 운동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자율신경이 방해되면 자율신경 장애가 실조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인데 이게 너무 심하면 항암제를 줄이거나 끊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이제 CIPN인데 그래서 보면은 말초신경병증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운동신경까지 왔어요. 보행장애가 온 거예요. 걸을 때 양쪽 발목이 힘이 없고 옆으로 꺾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이 관계되는 운동신경에 손상을 받은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전체가 아프다. 그러니까 통증도 온 거예요. 통증이 NRS라 해서 우리가 제일 심한 거 10가지 했을 때 몇이냐 물어보는데 10까지 가는 적도 있대요, 저희가.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마약성증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잠도 못 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본원에서는 그냥 낙상사고 위험이니까 걷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걷지 않으면 어떻게 안 걸으면 안 되는데. 걸어야지 또 걷는 것이 항암인데 그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환자 병력을 볼 것 같으면 2010년 자궁경부암 1기 아유 너무 그때 좋았죠. 1기 수술했어요. 그래서 잘 사셨어요. 그래서 거의 14년 동안 이제 괜찮으셨는데 24년 12월 뭔가 좀 불편감이 있어서 찾아갔더니 12월 19일 날 다시 재발 전이 판정 왔습니다. 재발됐고 근데 이제 그 영상에서는 직장인지 꼬리뼈인지 요추인지 잘 모른다고 하셨고 일단 항암하고 좀 줄인 다음에 수술을 예정해야 된다. 아마도 평생 장루를 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멘붕이 되신 거예요. 아니 내가 일기로 수술해서 물론 14년 만에 재발할 수도 있지만 재발된 것도 참 너무 황당한데 그것도 치료하고 나서 장루를 평생 장루 평생이니까 밖으로 왜냐면은 직장 너무 미치면 아래쪽이면 우리가 항문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예 보건술이 안 되고 평생 이 옆구리에서 변이 나오니까 여자분이신데 얼마나 너무 힘들겠어요. 이게 삶의 질이라는 건 너무 그래서 그 남편분하고 오셨는데 처음에 멘붕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치료 방법 없냐? 얘기해도 그냥 뭐 항암하고 안 되면 저기 수술하고 좋아지면 좀 줄어들면 수술하고 평생 장루하세요. 요까지 이제 얘기 들은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항암 부작용으로는 이제 입맛 뭐 당연히 뭐 거의 없죠. 왜냐면 입맛 미각 세포가 또 죽거든요, 같이. 그다음에 후각 세포도 또 망가져요. 당연히 필요하고 또 미식거리는 건 뭐 흔하고 항암하다 보면 불면증 아프니까 잠을 자겠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걷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암을 치료하긴 하고 있는 건데 당연히 암세포 죽겠죠. 근데 뇌 세포들도 많이 죽었다. 그 중에서 미각 세포, 후각 세포,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오신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신경 세포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이것 때문에 아니 잘 걷던 사람이 항암 치료하고서 걷지 못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꺾여서 넘어지고 그랬대요. 참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고 이제 이 항암은 시스프라틴, 파르탁셀, 아바스틴 뭐 영어로 돼 있지만 이 두 개 앞에 두 개는 세포독성 항암제고 흔히 많이 사용하는 세포독성 항암제입니다. 말초신경병증은 흔히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생긴 거고 아바스틴은 이분이 이제 표적 치료제입니다. 자궁 쪽에는 아직도 쓰고 있는데요. 신생혈관 억제제인데 그 세 가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3주 간격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기 전 마지막이 8월 8일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도 지금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8월 28일이고 저희 병원 중 10일 날 오셨네. 10일 날 오셨고 이 작년 말부터 썼으니까 4월 추적 검사에서는 부분 반응이 있었다. 7월에는 뭐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이. 그러니까 8월 12일 날 지금으로부터 4개월 조금 더 지났네. 4개월 전이에요. 그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분은요. 야, 이렇게 열심히 하면 또 처음 봤어요. 진짜 시키는 거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이 항상 환자검을 하는 건데 심박배 자율신경 검사예요. 자율신경 검사가 이렇게 그 자율신경 변화가 이렇게 많을 때 건강하다 그래요. 자율신경은 과거에는 우리가 심장이 60번 뛰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1초에 1번 한 번 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한 몇십 년 전부터 기계가 발달하고 아니네. 1초 한 번 뛰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1.05초, 어떨 때는 0.97초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으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분 보면은 이 조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HRV 타코그램이라서 이게 쭉 연결해서 본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이름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아이바 밑에 쭉 떨어진 게 있는데 제가 밑에 SDNN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표준 편차예요. 요 각 간격마다 이게 보통 30이 돼야 건강해요. 30 정도. 이분은 6.9.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20% 조금 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항암제 쓰기가 당연히 피곤해요. 피곤하고 힘들고 뭔가 갇혀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제가 또 잘 알고 존경하는 우리 또 김경철 기어클리닉 원장님 블로그에서 제가 빼와서 만들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보면 위에가 정상적인 타코그램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밑에 질병 상태 팔을 떨죠. 그죠? 위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밑에는 떨고 있다. 이분은 거의 안 움직인다. 더 심한 거야 이거. 질병 상태보다 더 당연하겠죠. 항암 상태고 뭐 걷지도 못하고 막 힘드니까 이게 암이 좋아지는지도 모르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케이스입니다. 암은 이제 여기 CT 보면은 이 하얀 건 골반뼈예요. 골반뼈 앞에 보면은 이쪽에 뒤에는 앞에는 이제 장이 있고 요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뼈까지 안 간 것 같고 장도 안 간 것 같은데 사실 들어가 수술하기 전에 몰라요. 이거는 이 정도 사진 영상 갖고서는 빨강하게 표시하는 게 여기 CT 상의 암이었고요. 그래서 MRI를 찍었어요 보니까 그랬더니 MRI 좀 더 MRI 뼈보다는 요쪽이 더 잘 나와요. 여기 보면은 1.4cm, 1.8cm. 뭐 제가 보기에는 장까지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치료 중간이었지만 7월 10일 날 아직도 여기 암이 있다. 요 까만 게 여기 암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건 이거 그리고 이제 환자가 힘들었던 거. 예, 아까 ST는 6.93 뭐 찍어줬죠. 환자가 8월 14일 날, 8월 12일 날 오셨으니까 검사했는데 8월 14일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백혈구 우리 군인이 많이 죽고 있더라는 건 뭐 당연히 자명한 사실이고요. 혈소파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간 수치는 원래 이렇게 뚱뚱해 보이진 않으셨는데 간 수치 좀 올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방간의 소견인데 그 전에 간 수치가 정상이었던 걸 봐서는 혹시나 항암제가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더라도 항암을 해야 되니까. 이 페르틴이라는 게 이제 높으면 암이 예후가 안 좋습니다. 보통 150까지 정상이었는데 이 케이스는 880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좀 부족해서 보충해 드렸고요. 네, 그래서 8월 12일부터 암이랑해서 집중 치료. 뭐 집중이 보통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고주파원열 치료 하루에 2번. 그다음에 고압산소 거의 매일 했고요. 물론 이제 쉬면서도 했습니다. 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저희가 암이랑의 프로토콜. 비타민 C도 프로그램대로 했었고 해서 거의 뭐 3달 정도 열심히 했죠. 두 달은 아주 집중. 그다음 조금씩 줄여가면서 했는데 최근 영상에서 암이 거의 안 보인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혈액종양내과적으로는 항암 종료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는 점 같은 것이 보인다. 찜찜하니 방사선 치료 20회 하자. 자 너무 해맑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다 모처럼 얼마나 기쁘죠. 그래서 선물 드려야 되는데 했더니 선물 빨리 달라 그래가지고 빨리 선물 뭘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선물. 이분은 특히 남편분이 너무 지극정성하세요. 난 수많은 남편분들 그 중에 정말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분이세요. 거의 매일 하고 다니는 거 딱 놓고 그래도 경제적인 게 바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내가 와이프 때문에 여태까지 살았다.
근데 우리 부인을 위해서 내가 뭐 얼마 남은 제일 좋지만 만약에 혹시 안 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같이 있고 싶다. 요 말이 또 제가 감동을 받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죠. 제가 안 그러면 저희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지극정성이셨고 그래서 제가 선물 받으셨잖아요. 내가 그랬죠.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우리 남편분이 저렇게 기분 좋아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남편의 미소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선물 주셔야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드려야죠. 그래서 일단은 관에 물론 계속 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재발돼서 힘들었지만 잘 견뎌내셨고요. 방사선 치료하고 또 온열 치료 좋은 거 다 하세요. 산소 들어가서 2.5기압 정도 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진짜 그 일반 상태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야, 항암 치료받는데도 항암 부작용도 물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있고 또 항암을 끌었으니까 어차피 몇 개월 지날 겁니다. 그래서 다 좋아질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아미랑이 같이 할 테니까 방사선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20번 월화수목금 하고 이틀 쉬고 월화수목에서 한 4주 정도 코스 하니까 그때도 또 최선을 다해 해드리고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암이 나타나는지 보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항암 후 수술 예정이며 평생 장로해야 된다 이걸 들었던 환자에서 항암이 종료되고 만약에 방사선 치료도 잘 이루어진다면 일단은 치료 중단이 관찰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그 앞에 그 척추 앞에 있던 건 안 보인대요. 그거는요. 그리고 옆 주변에 조그만 것만 점만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수술을 예정했던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제가 암이랑을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시작은 제 아버님의 암 치료 때문에 이제 공부하고 열심히 시작했지만 또 우리 환자들이 또 좋아지니까 또 그나 많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암 환자들과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료 하나 보고 할게요. 질문은 또 무슨 질문을 해주실지. 네, 이거 그렇죠. 원장님, 제가 난소암인데 골반뼈에 전이가 되어 림프 부종이 생겼습니다. 현재 키트루다 중이고 서해부 쪽 전이가 있는 상태에서 림프 부종 관리를 할 수 있나요? 또 뼈 전이에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골반뼈 전이가 림프 부종을 약에 쓰지만 또 따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 부종이라 해도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혈전 같은 거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항암 부작용 중에도 일부 또 부종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보면 되고요. 림프 부종을 림프 부종대로 이제 관리하시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서해부 쪽 전이가 있더라도 림프도스라든지 이런 걸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증상 완화 목적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뼈전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이제 그 항암을 할 때 특히 키트루다랑 할 때 암이랑에서 하는 고지혈 치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뼈전이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완치된다 이거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충분히 해봐야 되는 병행 치료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열이 가해지면 혈액순환이 증가되고 사실은 뼈전이 된 부분에 키트루다가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키트루다가 를 주었을 때 온열 치료 같이 해준다면 뼈 쪽으로 일단 가야지 치료를 하지 뭐가 효과가 있든 없든 그래서 키트루다가 가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열 자체로 인한 혈액순환 등등을 통해서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통증도 좀 개선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또 정리해서 얘기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아미랑의 김선만이었습니다.